자, 그래서 지금 재판은요 점점 더 명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결론이 뭐겠냐? 내란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 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정치라는 건 사실 국민 설득이 시작의 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으로 다투고 있는데요. 지기현 재판장님이시죠. 저는 사실상 무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시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건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재판은 더 이상 여론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리의 구호도 국회 고성도 특검의 기자회견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법정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죠. 자, 180일 동안 내란 특검이 돌아갔습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고 검사, 수사관 수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고요. 군도 압수수색했고요. 외교 라인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결정적 증거 없음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내란죄의 핵심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요, 영장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제동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여론이 이것을 계속 덮고 있는데요. 그 덮는 이유는 뭐냐? 내란이 이 이재명 정권의 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론전으로 지금 계속 덮고 있는 건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특히 내란이다라는 중대 범죄 앞에서는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의심만으로, 분위기만으로, 정치적 해석만으로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까운 시간에 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면서 쉽게 그리고 가볍게 소비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비상계엄이다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정치권이 기다렸다라는데 내란 수괴다라고 프레임을 씌웠고요. 언론은 그것을 촉 받아가지고 그 내란 수괴, 내란이다라는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특검은요, 그 프레임을 사실상 고착화시키려고 했죠. 근데 재판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재판부는 묻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날카롭게 반복적으로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뭐가 실행됐는데 국가기관이 실제로 마비됐어? 헌정 질서가 현실적으로 붕괴됐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그동안 요란하던 주장들이 하나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조은석 특검 이야기는 이미 앞선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드렸습니다. 정리하자라고 하면 결론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 결론을 지탱할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요 이 사건의 무게 중심이 완벽히 이동했습니다. 특검의 발표에서 어떻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정치적 언어에서 어떻게? 법의 언어로 이동했습니다. 자, 특검의 주장이나 정치권의 공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실제 법정에서 어떤 기준이 작동되고 있는지, 왜 그 기준이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사실상 무죄로 수렴시키고 있는지 차분차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 우파 유튜브 광고 제한, 수익 제한, 이런 알고리즘 차단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 수가 반토막이 나고요. 민감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네임 변경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재판 좀 받으라 라는 것을 외치고 싶어서. 그런데 안 된답니다. 이거가 하나의 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알고리즘이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한 줄, 그리고 클릭 한 번이요. 이 막힌 알고리즘을 뚫는 정말 유일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제가 이렇게 법리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 해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 줄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판부가 보는 기준은 특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똑똑하신 분들이 감정을 덜어내고 법리적인 해석만 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죠. 자, 내란죄는요, 정치적 수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범죄입니다. 왜냐면요, 이 죄가요, 정권과 권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죄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도 의도, 정황, 분위기 이런 것 말고 오직 객관적인 실행과 결과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자, 재판부가 보는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자, 첫 번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가? 이 말은요, 단순한 정권 유지를 바랬다라는 정치적 욕망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헌법 질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전복하려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 착수가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계획 검토, 시나리오 작성, 내부 토론, 이거는요, 실행이 아닌 거죠. 군이나 국가기관이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국가 기능을 완벽히 마비시켰는지 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결과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마비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 실제로 작동이 멈췄는가 또는 무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었는가 하는 판단 기준이다라는 거죠. 재판부는요, 지금 이 세 가지에서 하나하나 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 어디에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형법 제87조 내란죄 뭐냐?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폭동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는요, 폭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집회, 시위, 공권력의 과잉 행사,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죠. 자, 1979년 12.12 사건, 그리고 1980년에 5.18 광주 유혈 진압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뭐냐? 실탄 발포 있었죠. 그 다음 대규모 사상자 있었죠. 그리고 도시 점령이라는 명백한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폭동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12.3 비상계엄에서 폭동에 해당하는 물리적 행사 결코 없었습니다. 계엄군이요, 국회에 진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진입 자체가 곧 폭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꾸 뭐 유리창이 깨졌고 뭐 케이블 타이가 동원됐고 그래서 라는 물음을 따라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가지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해서 6시간 만에 응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존중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물론 뭐 일각에서는 군 투입 자체가 폭동의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시도와 실행은 엄연히 법리상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여러 정황에 대한 제시를 마구마구 했습니다. 뭐 회의에 대한 메모도 했고 발언에 대한 기록도 했고 계엄 검토에 대한 문건 등 마구마구 밀어 넣는데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재판부의 질문은요, 단순하고 냉정했죠. 그 문건이 현실에서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어더더더더 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이 실제로 봉쇄 국회 했습니까? 사법부가 강제로 통제됐습니까? 행정부 기능이 무력에 의해서 중단됐습니까? 여기서 특검이 답 한마디도 못했죠.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 위험성이 있어 보였다, 뭐 가정적인 설명만 줄줄줄 늘어놓았다라는 거죠. 형편없는 특검입니다. 자, 그런데요, 형사재판에서는요, 가능성, 위험성 이게 유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행하고 결과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란 혐의는 법적으로 뭐 완벽히 붕괴되고 있는 거죠. 자, 영장 기각, 여기서도 벌써부터 뭐 사인을 좀 보냈습니다. 자, 영장 기각이다라는 게 단순한 절차상의 패배냐? 아니죠. 특히 내란과 같은 중대 범죄에서 기각을 때려 맞았다라는 건 더욱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어라는 사인을 법원이 계속 보낸 겁니다. 자, 재판부는 영장 단계에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범죄의 혐의가 상당한 개연성을 갖추었나? 그리고 증거가 구체적인지 직접적인지, 그리고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2번이나 기각을 당했죠. 자, 수사 논리 자체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원이요 반복적으로 남긴 표현이 뭐냐면요, 혐의 그리고 법리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요, 이 혐의는 재판에서 무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최근 재판 관련된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요, 요즘에 뭐 스레드나 뭐 인스타, 그 다음에 릴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쇼폼 계정들처럼 막 곳곳에서 돌고 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재판부의 태도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가요 정치적 발언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형사 책임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야, 감정으로 자꾸 댐비지 마. 니네들이 내란몰이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야, 여기는 법정이야 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덕수 전 총리 형사 법정에서 대통령실의 CCTV 영상 공개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에서 위증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국무위원 11명이요 개헌과 관련된 문건을 받아가지고 검토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었죠.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더 치명적입니다. 뭐 예하 부대 명령이 떨어진 게 12시 20분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건 12시 31분. 그러니까 부대의 부하들에게 야, 국회의원 끌어내려라고 지시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 통화하기 10분 전이다라는 거죠. 곽종근이 오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지가 먼저 질렀다라는 거죠. 관심법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했다. 그래서 이것을 핵심 증언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다뤘었는데요. 나중에 핵심 증언이 추측이었다라고 본인이 자백을 해버린 겁니다. 자, 특검은요 의원 체포 지시를요 국헌 문란 목적의 핵심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가 빵 터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홍장원의 체포조 메모 1차 원본, 2차 정소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지렁이체 논란이 많은데 그거 내가 기억 속에 그렇게 생긴 애를 PPT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픽을 따와서 쓴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차 메모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사건 이틀 뒤에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재작성됐다. 그래서 3차, 4차 메모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요 계엄 해제 다음날 홍장원에게 확인됐더니 오바입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답했다라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요 실제로 체포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의도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증거로는 그것조차 입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다라는 수준의 입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 3명의 진술 모두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CCTV, 그 다음에 통화 기록, 그 다음에 본인의 입으로 스스로 번복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완벽한 의심이 없을 만한 수준의 증거, 자료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특히 의도 추정, 정권 유지, 욕망을 내란죄의 구성 요건으로 끼워넣은 논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란죄가 정치적 프레임만으로 남용될 경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사법부의 본능적인 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은요 점점 더 명확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은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 결론이 뭐겠냐? 내란죄 없다. 윤석열 대통령 무죄다라는 겁니다. 내란이 아니라요 입증 실패다라는 거죠. 실행에 착수한 내란 행위 없고 국가기관이 마비된 사실도 없고 그 모든 주장은 정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실상 무죄로 수렴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는요 소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론은 미친 듯이 막 거짓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은요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냥 땡!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요 법정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내란을 외쳤지만요 법은 증거를 요구하고 있죠. 이제요 그들이 두려워야 할 세상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요 통일교 특검
특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가요, 과감하게 통일교 특검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냥 여기 짐 빼는 겁니다. 실효성도 없고요, 통과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거를 두고 개혁신당과 뭐 연대를 해가지고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끌겠다, 택도 아닌 소리죠. 그거는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요, 통일교 특검 할 거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판, 그리고 김용현 장관님 재판에 대해서 뒤집어지고 있는, 이거 뭐냐, 조작 수사에 대해서 특검하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조작 수사를 했던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외쳐야 되겠죠. 역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역공에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진실이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는 전략의 게임이다 라는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